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그리고 각종 축구 종목, 그리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미국 축구 등등 전 종목 모두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4개월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이미 다 확인을 하셨죠. 생방송이나 또는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께서는 아직까지 확인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따로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제 개인 통상 기록 모두 확인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띄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적중 게시글들 다 모아둔 건데 아무거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날짜들,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고 또 신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membership 가입하시거나 또는 숲TV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 소환하시면 바로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최근 또 적중했던 내역들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휴방 기간 동안 이제 독감으로 인해서, 감기로 인해서 이제 한 2주 정도 쉬어갔고요. 와, 이 한 주 동안은 진짜 성적도 안 나왔고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회복한 다음부터는 그래도 꾸준하게 또 성적 잘 만들어냈고요. 주간도 6일 중 5일 올킬 포함, 또 해축도 6일 중 5일 적중부 올킬 포함 이렇게 등등 잘 나와줬고, 특히나 또 12월 첫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경기였던 NBA는 올킬, 그리고 어제 NBA도 점으로 좀 아쉽긴, 올킬이 좀 아쉽긴 했는데 또 적중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또 주간 현재 지금 아직까지 경기 진행 중이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는 또 연승 도전 구간이고요. 제가 복귀 날에 복귀 구간은 승률이 거의 한 8, 90% 됩니다. 9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또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리블랜드랑 포틀랜드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클리블랜드랑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자, 요 경기 사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술적으로 보나 전력적으로 보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보나 모든 부분에서 클리블랜드가 그냥 압도하는 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심지어 원정 백투백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토론토랑 4쿼터 막판까지 접전이었기 때문에 포틀랜드에는 이제 주전 선수들이 다 쉬지도 못했습니다. 다 이제 30분 이상씩 다 뛰어줬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인디애나전에서 누가 터졌습니까? 오랜만에 도노반 미첼이 폭발해주게 되면서, 근데 이게 정말 긍정적이에요. 도노반 미첼이 폭발한다라는 거는 클리블랜드라는 팀 입장에서는 사실 갈란드 하나로는 부족했거든, 이번 시즌. 근데 미첼이 같이 터져준다? 클리블랜드가 추구하는 스페이싱 농구를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직전 경기 미첼이 터진 홈 클리블랜드는 아무래도 오늘도 다득점 양상, 그리고 많은 어떤 좀 빠른 템포의 외곽 게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클리블랜드의 알렌이 빠졌습니다. 이제 손가락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면 클리블랜드의 애킨슨 감독이 이번 시즌에 외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아마 그게 오늘 이 게임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리바운드거든요. 리바운드. 애킨슨 감독이 골스 사단 이제 출신 코치 감독이다 보니까 리바운드 관리가 아무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가 이겼던 경기의 대부분을 리바운드 우위를 점했고요. 실제로 클리블랜드가 이번 시즌 졌던 경기들의 대부분들은 리바운드에서 열세였습니다. 그만큼 리바운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클리블랜드인데, 직전 경기는 이제 리바운드 관리가 잘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알렌이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클리블랜드가 더 리바운드를 잘 잡는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이 더 나아요, 리바운드 관리가. 추가적으로 포틀랜드가 이 부분이 좀 제가 불안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포틀랜드가 리바운드 관리가 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에서 2위입니다. 그만큼 리바운드 관리가 상당히 좀 잘 되는 팀이긴 한데, 다만 한 가지 이제 딱 라인업만 놓고 보시면은 이제 아브디아, 얘가 4번, 3번에 뛰는 포워드인데 얘가 지금 1번에 있어. 그리고 2번이 이제 카메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다 빅맨들입니다. 얘들은 지금 가드가 없어요. 슈팅 가드가 없어. 다 죄다 부상이고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리바운드 관리가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추가적으로 이 빅맨들이 많이 뛰는 팀이다 보니까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원정 백투백에서의 포틀랜드의 체력 안배는 분명 문제가 있을 거고, 리바운드의 차이는 분명히 나겠지만 저는 포틀랜드가 이 정도의 높이라고 한다면 리바운드는 오늘도 앞설 수는 있다라고 봐. 다만 수비력에 대한 문제점을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홈 클리블랜드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충분히 클리블랜드가 압도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마인스를 가져가기에 살짝 애매한 부분이 하여튼 그겁니다. 이게 리바운드에서 좀 밀렸을 때 클리블랜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마헨 보실 분들 일단 오바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헨 순서대로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져가실 분들 많이 없으시겠지만 클리블 일반승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리블랜드가 마인을 할 거면 아마 오바까지 동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바까지 한번 더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디애나랑 덴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들 숲TV에 최근에 좀 렉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끊기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덴버랑 인디애나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 또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덴버가 인디애나에게 그 어디 하나 꿀릴 만한 부분이 없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덴버도 그렇고 인디애나도 그렇고요. 인디애나는 홈 경기를 잘하는 팀입니다. 덴버는 놀랍게도 이번 시즌 원정을 더 잘하는 팀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홈 덴버란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만큼 덴버가 홈 경기에서의 그 높은 득점 능력, 그런 걸 이제 기반으로 상당히 게임을 잘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수비입니다. 수비가 지금 아예 안 돼. 그러다 보니 홈 경기 승률보다 오히려 원정 경기 승률이 더 좋은 좀 이제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인디애나가 홈 경기에서 지금 인디애나가 4승 17패잖아요. 근데 이게 홈 경기가 4승 7패야. 원정 경기가 0승 10패입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뭐가 좋냐면 득점력이 많이 올라가요. 얘네들이 거의 한 12점 가까이 올라가더라고. 홈 경기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의 인디애나 역시나 공격력에 힘이 좋은 그런 팀이고, 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원정이도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가 인디애나의 약점인 포스트 수비가 아쉬운 또 인디애나인데, 또 오늘 에런 고든도 빠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경기는 인디애나가 받은 프랜승, 뭐 7.5점대라고 한다면 인디애나 프랜승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언더 오바는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거는 덴버 마인 가실 분들은 오바도 괜찮을 것 같아. 오바에다가 인디 풀. 마지막으로는 덴버 승이긴 한데, 뭐 배당 대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좀 뭐 구미가 당겨 보였던 그런 일반승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형들한테 이런 똥배당 일반승 추천해 드릴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때려 죽여도 부러질 만한 일반승 아니다 라고 표현해 드리는데, 오늘 덴버는 그런 일반승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올랜도 그리고 샌 안토니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형도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어요. 오늘도 복귀 방송 찾아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올랜도랑 샌 안토니오입니다. 주인장님 별풍선 700개 적중 기원. 주인장님도 고맙습니다. 700. 최근에 샌 안토니오 경기 보신 분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 선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데빈 바셀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 그러니까 매년 제가 한 2년 전이었죠. 2년 전부터 매년 이제 올해의 선수를 꾸준하게 꼽아 드리는데, 이제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할리버튼,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었던 게 제가 오스틴 리브스, 그리고 이번 시즌이 데빈 바셀이었거든요. 근데 데빈 바셀이 최근에 경기를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뭐 클러치 능력을 갖고 있는 가드는
빛날 수밖에 없고 또 뭐 외곽이면 외곽, 심지어 데빈 바셀이 수비가 안 되는 타입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 이 디에런 팍스라는 외곽에서의 그야말로 뭐 마이스트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클러치 타임도 워낙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샌안토니오의 이제 아무리 뭐 웬바냐마가 빠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곽에서의 어떤 강점 그리고 뭐 득점력, 뭐 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고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형들이 은근히 이제 해리스 반즈를 이번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저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해리스 반즈 얘 잘한다 그랬잖아. 근데 직전 경기도 보시면은 해리스 반즈가 게임을 다 이끌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베테랑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공대공 상황에서 확실히 힘을 내주는 게 해리스 반즈다. 즉 그야말로 한마디로 샌안토니오라는 팀은 높은 에너지 레벨과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의 강점, 뭐 3점, 컨디션 컨디션 좋은 날에는 뭐 120득점도 가능한 팀이 바로 샌안토니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랜도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부터 제가 한 선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바로 데스먼드 베인이죠. 올랜도의 유일한 약점이었어요. 외곽에서의 어떤 코트 마진이 떨어진다라는 게 유일한 올랜도의 약점이었는데 이번 시즌 제가 올랜도를 우승 후보로까지 꼽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 팀, 닉스, 뭐 올랜도, 필라델피아를 꼽아드렸는데 올랜도를 우승 후보로 꼽아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데스먼드 베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살아나기를 나는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스먼드 베인이 살아납니다. 직전 경기만 놓고 봐도 뭐 30득점 넘게 했죠. 데스먼드 베인이 터지고 있는 올랜도는 단연 정말 이거는 우승 후보입니다. 이게 올랜도가 프렌치 바그너와 물론 지금 반케로는 빠져있죠. 오히려 근데 팀이 더 잘 돌아가요. 뭐 이제 다실바 같은 경우에도 기본값은 해주는 자원이니까 또 웬카주는 사실 뭐 완벽한 공격 형태의 센터기도 하고 머데나님 별풍선 이게 700개 적중 포스트가 기원. 완벽한 팀에서 데스먼드 베인이라는 슈터가 터져주고 이 선수가 30득점을 해줄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승 후보입니다. 올랜도는 특히나 홈 경기에서 코트 마진이 더 잘 남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받은 1.12배당 절대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21%를 그래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놓고 보면은 돈 많으신 분들 이거 그냥 일반승 가시면 됩니다.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원정 경기기도 하기도 하고 올랜도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일반승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그 이제 233.5점인가 4.5점인가 굉장히 또 언더바도 기준점이 높게 측정이 되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두 팀 다 120득점 넣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경기는 나는 배당 상관없다. 뭐 똥배달로 좋다. 난 돈 여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올랜도 일반승 그냥 가세요. 이거는 뭐 올랜도는 우승 후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마힌승을 가실 분들은 오바를 가세요. 왜냐면 이게 올랜도가 마힌승을 한다라는 거는 언더가 날 겁니다.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이기 때문에 점수를 못 낸다라는 이제 기준에서 조건에서 마힌승을 보는 거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공격 형태의 팀이기 때문에 잘 따라갈 거야. 이런 공대공 게임에서 7.5점 핸디캡은 너무 높습니다. 이거는 샌안 프랜승을 보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오버까지. 근데 이 세 개가 다 좋아. 뭐 써먹을 때 다 써먹어도 됩니다. 아무튼 올랜도 승 그리고 샌안 프랜 승 그리고 오버까지 세 구간 모두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데나님도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데이터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갈게요. 우리 주인장 형님까지 보내드렸고 오늘 700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이제 프리뷰 끝난 다음에 퀵배 한 잔씩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애틀랜타랑 클리퍼스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배당이 조금 이상했던 게임이었는데 자, 애틀랜타랑 클리퍼스입니다. 물론 뭐 트레이 형과 포르징기스가 빠진 지가 좀 됐잖아요. 그죠? 뭐 하루 이틀 빠진 것도 아니고 거의 제가 이제 휴방 들어가기 전부터 트레이 형은 빠져 있었으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결장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팀이 잘 돌아가요. 돌아가는 이유가 애들의 슈팅 컨디션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런 존슨도 워낙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얘가 최근 너무 잘하죠, 그죠? 뭐 제일런 존슨인데 외곽에서의 힘이 좋아요. 뭐 공수 밸런스도 좋고 워낙 또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4쿼터까지 집중력도 괜찮고 나름의 어떤 에너지 레벨도 높은 편이기도 하고 또 홈 경기에서 애틀랜타가 게임을 더 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오늘 애틀랜타에게 이제 정배를 준 것은 뭐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데 다만 클리퍼스가 오늘 뭐 풀 라인업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클리퍼스의 문제점 뭡니까 여러분들? 수비죠, 수비. 수비가 아예 안 되잖아. 이게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이게 늙다 보니까 애들이 수비를 안 해. 할 수가 없죠, 사실상. 상황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시즌 5승 16패, 뭐 우승 후보까지 평가되던 팀이었는데, 뭐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형들아? 우리 방송 키기 지금으로 이제 3시간 전이겠다. 3시간 전에 형들아, 크리스 폴 방출됐습니다. 제가 이거 크리스 폴 그 성적 보려고 왜 이 팀이 도대체 수비가 안 될까? 크리스 폴이 또 뭘 못하는 걸까 싶어서 크리스 폴을 보려고 제가 이거 그 들어갔다가 크리스 폴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방출됐더라고. 오늘 방출됐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뭐 팀 자체가 좀 아쉽죠, 여러모로. 다만 뭐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제임스 하든, 그 다음에 뭐 카와이 레너드, 그리고 주바츠, 기본적인 공격 옵션 1, 2, 3 옵션이 다 있어요. 근데 애틀랜타 같은 이렇게 경험치 떨어지는 팀에게 역배를 받았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5연패거든요. 뭐 분석 BJ들도 비슷비슷하겠지만 연승이 긴 이제 분석 BJ들은 곧 연패가 찾아오고, 연패가 긴 이제 BJ들은 또 연승이 또 찾아오기 마련인데, 지금의 클리퍼스는 이 라인업으로 연패가 너무 길어요. 이거는 충분히 뭐 제임스 하든이든 카와이 레너드든 혼자서 슈퍼캐리에서도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클리퍼스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백투백도 아니에요, 둘 다. 저는 이 경기는 클리퍼스 역배, 그리고 프랜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만 오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수비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오바입니다. 클리퍼스는 프랜슨보단 차라리 역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싸리 그냥. 자, 그 다음은 뉴욕 닉스 그리고 샬럿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뉴욕 닉스가 어제 보스턴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아마 은근 어제 그 경기 닉스 쪽으로 구매율들이 좀 많이 몰렸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닉스 경기들을 보셨겠지만, 제일런 브런슨이 진짜 너무 못했어. 원래 제일런 브런슨이 클러치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어쨌든 클러치에서 너무 말아먹었고요. 야투율이 거의 뭐 30%도 안 나왔으니까, 이런 포인트 가드가 야투율을 30%도 못 보였다라는 거는 뭐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만큼 오늘 백투백 경기입니다. 백투백 경기고 제일런 브런슨이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까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은 닉스 마인까지는 봐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닉스는 원정보다 홈 경기를 월등하게 잘하고요. 모든 지표가 다 앞섭니다. 공격 지표가 한 우리가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7가지가 모두 홈 경기가 월등하게 앞섭니다. 그만큼 아예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 뉴욕 닉스고요. 또 추가적으로 샬럿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스몰 라인업도 아니야. 미니 라인업이죠. 미니 라인업. 아예 그냥 이제 경쟁력이 없는 선수들이 많고, 심지어 이제 5번 포지션이 이 샬럿이 그나마 5번이 나쁘지 않은 팀이었는데 최근에 좀 부상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5번 경쟁력도 잃어버렸죠. 지금 닉스가 아예 타운스를 5번에다 꽂아놨다라는 거는 뭐 그냥 빅맨들로 때려잡겠다는 얘기도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샬럿이 이제 전술 구간에서는 뉴욕 닉스를 이길 만한 구간이 외곽밖에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이제 1번인데 라멜로 볼이 그래도 뭐 제일런 브런슨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걸 보는 건데, 이제 닉스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닉스 마인슨까지 보는 거고요. 다만 이게 백투백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닉스는 경기를 하고 와버렸기 때문에 백투백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승에다가 마인슨 오바까지는 보는데, 이런 경기 보통 어떻게 이제 본다? 되게 이제 해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배트맨 쓰시는 분들 말고 해외 사시는 분들이 한 번에 그냥 묵기 좋은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닉마옵을 그렇게 쓰지, 이거는 뭐 좀 불안한 경기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닉스 승 마인승 오바 요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샬럿이라는 팀은 제가 이번 시즌 NBA 전체 구단 한번 프리뷰를 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 가장 도깨비 같은 팀일 수 있어요. 프랜승이나 역배나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야투 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휴스턴과 세크라멘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턴과 세크라멘토입니다. 일단
일정적으로 세크라멘토가 하루 더 유리합니다. 세크라멘토가 이제 이틀을 쉬었고요. 휴스턴은 하루 쉬고 원정 갔다가 하루 쉬고 이제 홈에서의 경기인데 일단 기준점을 처음에 딱 보고 이게 15.5점을 받았거든요. 오늘 프랜승을. 물론 이제 휴스턴이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번 시즌 케빈 듀란트를 데리고 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팀도 어느 정도 상향이 됐고 전력적으로 그죠? 다 좋습니다. 뭐 근데 세크라멘토 최근에 경기를 진짜 너무 못하기도 하죠. 뭐 직전 경기도 멤피스전에서도 107득점밖에 하지 못하면서 이제 3연패까지 지금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15.5라는 핸디캡을 받으려면은 정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야 되거든요. 오늘 오클라호마 형들 같은 경우도 봐봐. 오클라호마랑 골스 경기도 12.5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 격차가 많이 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점으로 프랜승을 내어줬잖아. 골스 프랜 했잖아 오늘. 그런 것처럼 이게 15.5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자 일단 첫 번째로 세크라멘토가요. 그 휴스턴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상성이 그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휴스턴 상대로 상성상 정말 강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휴스턴이 유독 약한 팀이 세크라멘토야. 세크라멘토도 보면은 유독 휴스턴한테 좀 강합니다. 물론 그게 크리스 브라운 감독 있었을 때 세크라멘토기 때문에 크리스 브라운 감독도 워낙 휴스턴한테 또 강한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성적들이 나왔을지 몰라도 이게 팀 대 팀 성적에서 지난 시즌 세크라멘토가 휴스턴한테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만큼 이제 팀 대 팀 상성이 좀 좋고 물론 이제 사보니스가 빠져있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 그러니까 빅맨 구간이 좀 약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다만 키건 머레이가 복귀하면서 사보니스의 수비력보다는 오히려 키건 머레이의 저는 공격력이 더 낫다라는 입장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휴스턴이 뭐가 문제냐면 외곽이 문제란 말이지. 아멘 탐슨이 최근에 그래도 아멘 탐슨이 뭐 벤블릿 대체자로 나름 잘해주고 있지 않냐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멘 탐슨의 이번 시즌 3점 외곽 성공률이요 20%입니다. 이거는 일본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셰퍼드라는 이제 훌륭한 뭐 자원이 최근에 또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기대값이 높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이 선수보다는 당연히 잭 라빈이 낫다라고 보는 게 맞고 물론 웨스트브룩도 직전 경기 3점 성공률이 10%대입니다. 엉망이긴 한데 글쎄 이게 언더 경기로 간다면은 당연히 이제 뭐 15.5는 프랜승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바 경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휴스턴의 이 지금의 외곽으로는 세크라멘토의 그래도 이 스코어링 자원들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케빈 듀란트도 있고 물론 뭐 자바리 스미스 센군 다 있긴 합니다만 15.5는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세크라멘토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거는 하여튼 오바까지 보면서 휴스턴 일반승이 1.01 배당이잖아요. 이거 갈 바엔 그냥 차라리 오바 가세요. 휴스턴이 이긴다라는 거는 그래도 오바를 동반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미러키랑 디트로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경기 안 남았네요. 시카고 불스 영경들 안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시카고 불스는 이따가 제가 이거 정규 프리뷰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언더만 봅니다. 언더. 시카고 불스 홈에서 정배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언더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거 오바 볼게요. 오바. 이거는 세크라멘토 그냥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러키랑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가 직전 애틀랜타전이었죠. 좀 부진했습니다. 커닝햄이 야투율을 10%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크게 우리가 관여하진 않아도 되는 이제 정보인 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연속 올낙을 했어. 그러면 대개는 그 다음 날은 대개는 뭐 올킬이나 연승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정말 높겠죠. 그런 것처럼 커닝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형들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닝햄 정도의 선수면은 뭐 한 경기 10%대를 기록을 했으면 그 다음 경기는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제일런 듀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4번. 이게 디트로이트가 지금 최근에 4번이 아마 큰 고민거리일 거예요. 스튜어트는 은근히 제일런 듀란과 합이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토바이스 해리스는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좀 고민일 디트로이트일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점수가 여기서만 나와. 커닝햄이랑 제일런 듀란. 즉 직전 경기 커닝햄이 부진하니까 바로 그냥 100득점도 못 해버리죠. 그게 이제 디트로이트의 문제점이고
미러키는 뭐 생각보다 이번 시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는 것 같아. 역시나 이제 쿤보 원맨 팀이기는 한데 워낙에 이제 빅맨들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제 백코트가 터지는 날에는 그래도 쏠쏠하게 좀 승리를 가지고 오는 그런 팀이 미러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미러키 역배 구간을 좀 좋아하기는 해. 그러니까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지역 경기 워싱턴한테 또 패배를 했거든요. 엊그저께 경기였죠. 완전 개똥배 받고 패배를 했는데 이게 미러키라는 팀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외곽에서의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야. 오늘도 커닝햄이 부진하면은 미러키가 밀릴 만한 구간이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커닝햄이 터져버리면은 미러키는 외곽에선 절대 디트로이트 못 잡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그 쿤보가요. 그러니까 쿤보가 상대하는 리그 29개 구단 중에서 평균 득점이 가장 높은 팀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디트로이트입니다. 얘가 희한하게 디트로이트만 만났다고 하면은 미쳐버려. 지난 이제 바로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디트 상대로 거의 39득점, 40득점에 가까운 수준의 득점을 해주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시즌 미러키는 쿤보 원맨 팀인데 쿤보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을 만났고 홈 경기에서 2배당이 넘는 역배를 받았고 최근에 커닝햄이 부진하고 있고 디트로이트가 또 한 번의 원정 경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이 미러키 역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배당이 2.11배당이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미러키가 이제 2.1배당일 때 들어올 가능성도 꽤나 높은 배당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미러키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프랜승에다가 언더오바가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미러키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언더일 것 같아요. 왜? 커닝햄이 한 번 더 부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미러키 역배 프랜 그리고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들 디트로이트 외곽 터지면 이거 답 없습니다. 미러키는 최근에 경기한 꼬라지 보면은 외곽에서 밀리면 워싱턴 같은 팀한테도 져버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근데 선수들이 뭐 컨디션이 터지고 안 터지고는 제가 분석으로 잡아낼 수 있는 이제 그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은 댈러스랑 마이애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댈러스입니다. 잘합니다. 댈러스 잘해요 요즘. 이유가 이제 갈매기의 복귀죠. 그리고 갈매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클레이 탐슨 같은 경우에도 뭐 뒷정리 잘했습니다. 2옵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고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갈매기인 것 같아요. 갈매기가 복귀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뭐랄까 경기력이 확 올라왔고 직전 댈러스는 무려 덴버를 잡아냈습니다. 130득점을 무려 넣어내면서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댈러스란 팀은 애초에 많은 득점을 할 수가 없는 라인업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비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인데 오히려 댈러스가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수비를 오히려 내려놓고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갈매기가 합류하게 되면서 직전 경기 갈매기가 32득점에다가 13리바운드 심지어 쿠퍼 플래그가 직전 24득점에다가 8리바운드 쿠퍼 플래그를 3번에 두고 재미를 제대로 보고 있는 댈러스이기 때문에 오늘도 쿠퍼 플래그와 갈매기는 또 잘할 가능성이 높죠. 왜? 마이애미가 포스트 수비가 분명 떨어지는 공산 농구 그러니까 빠른 템포의 농구라는 팀이기 때문인데 사실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직전 클리퍼스와의 홈 경기에서 140득점 넣으면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얘들도 문제가 이제 수비력이긴 합니다.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정말 못하는 팀 중에 또 한 팀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댈러스가 홈 경기라고 한다면 뭐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역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놓고 보고요. 또 클레이 탐슨이나 또 이제 최근에 nem바드가 너무 잘합니다. nem바드 직전 경기 거의 28득점, 30득점 가까이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마이애미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히로죠. 타일러 히로가 이제 복귀하게 되면서 외곽의 힘이 분명히 살아났다라는 건데 다만 뭐 댈러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득점력에서는 꽤나 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역배를 받은 댈러스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댈러스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당연히 언더오버 오버입니다. 뭐 기준점이 240점대라서 높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 댈러스랑 마이애미 경기 하는 거 보면요 260득점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근데 지금 마이애미도 형들 이번 시즌 초반에 너무 달리기 때문에 저는 마이애미가
어느 시점 딱부터 완전 아래로 추락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감독발로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들긴 합니다. 왠지 마이애미는 앞으로 한 15경기 정도? 그러니까 1월쯤 되면은 그때부터 좀 급속도로 추락을 할 것 같아. 왜냐면 달리는 그 페이스에 비해서 지난 시즌 약간 시카고 불스 같은 느낌인데 달리는 페이스에 비해서 뎁스가 생각보다 너무 얇아요.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은 축구입니다, 여러분들. 4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4경기 다 주력으로 다 쓸만한 게임입니다.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스날과 브렌트포드 경기입니다. 늘상 그 EPL은 주중의 경기들이 이렇게 좀 종종 있잖아요. 뭐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도 그렇고 EPL도 그렇고 이제 주중 경기가 있는데 이 주중 경기를 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주중 경기는 무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또 주중 경기는 잘하는 팀들이 좀 있어. 저 아래쪽에 그 하위권 팀들이 꽤나 주중 경기를 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봐야 된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아스날과 브렌트포드입니다. 양쪽 다 홈 경기를 잘하는 팀이죠. 브렌트포드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둘 다 홈 경기를 잘하는 팀인데 아스날은 뭐 이번 시즌 특히나 홈 경기는 그냥 미쳤습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현재 지금 7연승인데 와, 진짜 이번 시즌 홈 아스날은 약간 4년 전 또는 5년 전에 그 안필드의 리버풀을 보는 것 같아. 정말 막강합니다. 홈 7연승 중이고요. 최근에 17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데 사실상 아스날의 이번 시즌 강점은 수비력에 있겠죠. 단단한 수비력과 함께 마이너스 핸디캡도 잘해주는 팀이 아스날이기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브렌트포드가 원정 경기를 나쁘지 않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브렌트포드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좋아. 은근히 애들이 이제 수비 없이 닭공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을 정도로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죠. 그만큼 실점률도 크지만 반대로 보면은 약간 미친 개 같은 느낌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브렌트포드가 역사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최근에 근 약 8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PL이 출범한 이유겠죠. 80년 동안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상성상 브렌트포드는 아스날 원정 경기에서 항상 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스날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너무나 강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만 놓고 봐도 뭐 이제 6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었는데 마행승을 4번이나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홈 경기 실점도 워낙 또 뛰어난 팀이라서 가장 이상적인 스코어는 우리가 이제 2대1로 보는 게 맞고 브렌트포드도 한 골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마행승까지 바라보려면 3대1 스코어가 나와주기는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정감 있게 가실 분들은 아스날 일반승을 컨택하시는 게 맞고 마행승을 보실 분들은 당연하게도 오바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저는 마행승까지 이렇게 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행승보다는 차라리 오바가 나은 경기라고 봐요. 브렌트포드도 원정을 나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아스날 승과 오바. 마행승 햄무가 낫나? 2대1? 2대1 아니면 3대1이거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중기원. 아이고, 체육이념 적중풍풍풍. 적중풍형이 또 너무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요건 제가 프리뷰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중풍 5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브라이튼과 빌라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중 경기를 잘하는 하위권 팀들이 좀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브라이튼도 그렇고 아스톤 빌라도 그렇고 하위권 팀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둘 다 이제 뭐 5위,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위권 팀이라고 좀 보긴 어렵긴 한데 양쪽 다 주중 경기를 좀 잘합니다. 그 두 팀들이고 추가적으로 브라이튼이 홈 경기에서 뭐 득점력이 최근에 상당히 좋죠. 홈 경기 거의 잘 안 지는 팀이 현재 지금 브라이튼이다. 보면은 6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데 대부분 많은 득점을 동반한 또 승리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 수비값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은근 홈 브라이튼은 역배를 잡았을 때는 프랜승 가져가기 좋고 또 정배 잡았을 때는 마힌승 또 건드리기 좋은 또 그런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원정력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 특히나 브라이튼 상대로 좀 강합니다. 상성이 좋은 팀이겠죠. 또 추가적으로 브라이튼과 아스톤 빌라는 만났다 하면은 오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뭡니까?
심지어 또 배당도 좋아. 1.7배당 오바입니다. 2.5점대긴 합니다만 오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직전 아스톤 빌라전 한 번 맞대결에서 0대3으로 또 패배했던 또 그런 기록지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빌라 프랜승 보면서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좀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항상 제가 이제 프랜이랑 오바를 좀 잘 묶어가잖아. 네, 일단 오바 오늘 1.7배당이긴 한데 좋아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 프랜승과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벌리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벌리는 특이합니다. 홈 경기에서 득점력도 적지만 이제 실점도 굉장히 적은 팀. 원래 벌리가 2부 리그 때는 나름 그래도 공격력이 좋았는데 홈 경기가 좀 재미가 없죠. 대부분 무도 좀 잘 나오는 팀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벌리는 지금 19위잖아요. 이제 2부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최근에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부 리그급은 아닙니다. 확실히 2부 리그 있었을 때 막 홈 경기 막 4대0 뭐라 그랬지? 5대0 얘들이 지난 시즌 6대0 경기가 있었었나? 아무튼 벌리가 2부 리그에선 깡패였는데 확실히 1부 리그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굉장히 낮죠.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 경기보다는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게임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는 재미가 없기는 해요.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 경기가 이번 시즌 너무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가 비교적 좀 재미없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원정 경기가 좀 굉장히 수비적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다. 추가적으로 벌레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어쨌든 이제 뭐 득점도 굉장히 낮고요. 또 실점률도 굉장히 좀 적은 팀이 바로 이 벌리가 아닌가. 어쨌든 벌리나 크리스탈 팰리스도 최근 맞대결에서도 보면은 언더 경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런 부분에서 경기 언더 접근하기 좋은 경기라 좀 놓고 보겠고 무승부 가능성 굉장히 높은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긴다면 아마 벌리가 1대0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리 번풀에다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벌리 프렌도 괜찮은 것 같아. 은근 구미가 좀 당깁니다. 자, 그다음은 리버풀과 그리고 썬덜랜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텃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어떤 팀들한테 좀 강하냐? 제가 최근에 형들아 그 맨유 홈에서 썬덜랜드와의 경기에서 상성을 좀 많이 체크를 했잖아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썬덜랜드가 승격팀이잖아.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홈 경기에서 승격팀 상대로 최근에 거의 한 10몇 년간 패배가 없어. 그런 이제 좋은 기록지가 하나 있었는데 리버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승격팀 상대로 정말 강해요. 그만큼 약간 좀 텃세 부리는 느낌이. 특히나 홈 경기에서 무패입니다. 무패. 거의 최근에 봅시다. 이 13년도에 12년이죠. 12년간 이제 승격팀 상대로 패배가 없기도 합니다. 그만큼 뭐 좀 텃세를 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아마 리버풀 베팅하신 분들은 이 경기 못 갈 거예요. 리버풀 이 족같은 팀 두 번 다시 때려주고 안 간다 라고 하시겠지만 오늘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리버풀이 썬덜랜드 상대로도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패배도 없어요. 그만큼 썬덜랜드 담당 1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서 리버풀이기도 합니다. 특히 리버풀이 최근에 그래도 괜찮은 거는 이 수비 능력치가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공격력이 문제라 그렇지, 그죠? 살라도 그렇죠. 맞아요. 살라도 그렇고. 어쨌든 이 경기에 저는 뭐 마인승 다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다만 일반승이 배당이 1.2배당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썬덜랜드가 최근에 좀 수비가 흔들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원정 경기 좀 약점도 있기도 하고 리버풀 상대로 약하기도 하고 상대의 약점도 있기도 하고 이거는 리버풀 마인승을 보는 게 맞다. 혼자서 이게 막 오바까지 만들어낼 능력이 있을까는 좀 의문이긴 해요. 리버풀이 뭐 2대0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이건 마인승에다가 오바까지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압도해야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리버풀이 홈 경기에서 팬들한테 좀 서력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리와 마헨승 그 다음에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NBA 총 8경기와 그리고 축구 4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복귀 첫 프리뷰다 보니까 다들 느끼셨겠지만 좀 분석이 중구난방입니다. 많이 더듬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어쨌든 이제 복귀한 만큼 또 내년 여러분들 또 월드컵 아닙니까, 그죠? 월드컵까지 휴박 없이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일 모레쯤 이제 장기 패키지 열리면은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혹시나 월드컵 전까지 뭐 추가 요방이 있을 때는 정말 제가 뭐 정말 책임지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건 제가 내일 모레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어쨌든 이번에 가을 감기 여러분들 굉장히 독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을 감기로 꽤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가을 감기 많이 좀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건강하게 형들 복귀한 만큼 뭐 정말 NBA 시즌 중반에 정말 재밌을 때 아파서 빠지는 것보다요. 빠르게 먼저 아파버리고 여러분들 NBA도 시즌 끝까지 휴방 없이 달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복귀 프리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숲TV 여러분들은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